자, 여기는 지금 그 부여에서 양송이 재배를 하고 계시는 김춘삼 씨 농장에 왔습니다. 우리 춘삼 씨께서 양송이 재배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충남 사는 그 양송이 재배하는 김수환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요가 양송이 주 원료인 볏짚하고 밀짚이 5대5로 섞여서 약 한 5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 시골에 다니다 보시면은 왜 큰 공룡알 같은 거 있죠? 예. 천 싸는 거요. 그게 한 200kg 정도 되는데 하나 무게가. 그게 약 한 25개 정도 들어갑니다. 아, 여기에 양이요? 네, 25개 예. 정도 들어가갖고 이 안에다가 이제 그 개분하고 예. 질소질 집어넣기 위해서 개분하고 그 다음에 석회. 예. 왜냐하면 이게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산성화 이제 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석회를 같이 집어넣어갖고 약 한 25일간 이렇게 야외에서 발효를 시킵니다. 예. 발효를 시킨 상태에서 이제 온도, 여기 이제 습도 이런 거를 이제 조절을 해갖고 그런 다음에 25일 정도 되면은 이제 이게 웬만큼 퇴비가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숙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숙성된 거를 이제 저 재배사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그런 전초니까 과정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람 옛날엔 사람으로 했지만 지금은 사람 인력으로는 도저히 못해요. 힘들어갖고 기계화로 포크레인으로. 이제 그래서 필히 여기 이 양송이 재배 농가는 거의 이제 포크레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막말해서 뭐 5톤 정도 되니까 보기에는 얼마 안 된 것 같아도 사람 손으로 하려면은 진짜 뭐 며칠 걸리는 이런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그 재료를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이제 숙성을 시켜갖고 이제 재배에다가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요와 이제 각각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재료가 200 정도. 이게 지금 그럼 그 한 동에 들어가는 네, 양입니까? 그렇죠. 요 한 동, 50평 기준으로 해서 한 동 예. 들어가는 양이에요. 예.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발효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독한 냄새가 가스. 이 빠져나가고 있네요. 네,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덜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재배사 안에다 집어넣고 오일날을 떼갖고 스팀을 해갖고 해서 이제 열을 가합니다. 또 그러면 한 60에서 65도 정도 열을 한 10일간 계속 불을 떼주면서 그래갖고 이게 저온일 경우에는 가스가 안 빠져요. 고온일 때 예. 60도 정도 넘어야만 이제 이 안에 자체에서 이제 그 가스가 빠지면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거름이 냄새가 좋아요. 향긋하고 이런 가스 냄새가 안 나죠. 다 빠져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자체 온도가 75도 정도 되네요. 네, 75도 정도. 내부 온도가요? 이게 이제 요거가 이제 저쪽 동에 11월 5일 날 들어갈 거예요. 예. 가보고 그쪽 동 이제 예, 이거 예. 설명은 다 끝났죠? 예. 예. 그러면 그쪽 동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여러분들이 오셨죠? 구경으로. 이게 뭐냐면 밀집하고 볏짚을 생거 여기다 담궈가지고 담궈서 불 커야 돼요. 불 켜가지고요. 여기가? 흙이니 뭐 이런 거 좀 빠져나가게 하고 예. 불순물 또 이제 잔류 농약 이제 벼 농사를 짓다 보면 약을 많이 쓰잖아요. 병충해 때문에 그러면 그 볏짚 자체에 이제 그 약성분이 들어있는 거 그거를 웬만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예. 물이 이제 그런 거예요. 거의. 예. 여기에다가 이 물은 이제 볏짚을 담궈가지고 건져내서 저렇게 저장고 그 섞어납니다. 이게 지금 양송이 재배사입니다. 손님이 좀 예, 반갑습니다. 전에 뵌 것 같네요. 예.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저것이. 예. 아, 저걸 갖다 지금 한 거하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야외에서 이제 그 적재했던 그 이제 원 배지죠. 그거를 갖다가 이 균상 여기에다가 일정하게 집어넣은 다음에 보일러를 이제 가동을 시켜갖고 스팀으로 열로 하는 게 아니라 스팀으로 한 10일간 이거를 살균 소독을 합니다. 살균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평평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 종균, 이게 밀식이거든요, 밀식. 아, 밀씨. 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조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게 수입산이 있고 국산이 또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태리째인데 이제 이게 양송이가 왜 양송이냐면은 원래 우리나라 이제 자연산 송이하고 똑같은 건데 유럽의 송이 그 양놈한테 가져왔다 해서 양송이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이것도 유럽의 그 자연산 송이에요, 사실. 이거를 인공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이태리에서 이제 이 밀씨가 들어오는데 국산은 뭐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복제를 사실은 복제를 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또 틀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약 50평 기준에서 한 300파운드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대신에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이 수입산은 제품이 이제 일정하게 고르게 나와요. 그리고 이 빛깔, 때깔이라 그러죠. 이게 좀 좋아요. 근데 국산은 좀 약간 좀 떨어지고. 근데 이제 뭐 성분이나 뭐 양분 뭐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국산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입산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색종, 친환경 갈색종이기 때문에 국산도 있어요. 그런데 국산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수량이. 이 갈색종은 수량이 많이 나오면은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뭐 이 야채 같은 거 심을 적에 잔뜩 씨를 뿌려 놓으면은 너무나 자르게 나오잖아요. 또 솎아준 분들. 솎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솎으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나오게, 조금 나와서 이제 크게 키우는. 그래서 이제 그 나도 이제 이게 수입산을 쓰고 있는데 이 수입산은 이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적당하게 땅이 좋게끔 나오고. 그렇죠. 그 자체가. 네, 자체가 이제 조금씩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했을 적에는 이 안에가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이 균사가 자랄 적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아야 되고 이제 요 흙을 덮고 난 다음에 한 25일 후에 이제 따는데 그때 이제 딸 적에는 반대로 산소가 많아야 돼요.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이게 크지를 못해. 이 자실제 이 균사가.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제 안에 이 습도를 약 한 90% 이상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온도가 25도, 실내 온도가 25도, 퇴비 온도가 한 23도에서 4도 요 정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여기 들어오면은 더워서 반팔 입고 일해야 되고 여름에는 반대로 초 갖고 잠바 입고 일을 해야 돼요. 바깥에는 영상 30도인데 여기는 16.5도니까. 지금 현재는 25도인데 흙을 덮고 복토하고 나서 25일 후에 따기 시작할 때 그때는 온도를 갖다가 23도가 아니라 16.5도로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 자랄 수 있는 그 생육 조건이거든요. 16.5도가. 유럽의 날씨가 평균이 한 15도에서 22도 사이거든요. 거기서 자라는 송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이 16.5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5일 후에 위에 흙을 덮으면은 이 균사체가 이제 흙을 뚫고 나와요. 나오면은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주게 되면은 내가 오므라듭니다. 그러면서 이 자실제가 만들어져요. 양송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흙을 주고 난 다음에 균사가 웬만큼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물 주고 그리고 온도를 이제 맞춰 놓으면은 이제 25일경에 요거 하고 흙을 덮고 나서 25일경에 이제 첫 수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이제 이 처음 만드는 그 테이프 그거 빼고 요거 이걸 입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입상하고 나서 첫 양송이 딸 수 있는 그 첫 칼질하는 게
65일 걸리는 거예요. 65일. 기간이.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 온도 조절은 뭐 전기 에어컨 같은 거다 있고 자동으로 다 되니까. 자동으로 대신에 이제 내가 이제 자동을 갖다 전부 다 맞춰놓는 거죠. 센서를.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이제 환기통이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닫아놔갖고 여기 사실은 사람이 들락날락해서 그렇지 여기 이산화탄소가 많아갖고 꼭 에베레스트 등정하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 숨이 턱턱 막혀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양송이를 발생시킬 때는 이제 산소를 많이 주입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이제 이걸 빼내는 거죠. 쉽게 해서 환기를 시켜줘야 산소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그것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도 낮춰야 되는데 뭐 와서 뭐 내가 뭐 선풍기로 불고 뭐 부채로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냉동 이게 있으니까 그걸 틀어놓게 되면 이제 온도가 떨어지니까 16 정도로 맞춰줘요. 이 흙을 아까 쳐서 그건 어떤 흙을 쓰는 거예요? 이 흙은 아무 흙이나 쓰면 안 되고 네. 논에 가면은 왜 그 위에 이렇게 직박직박한 흙이 있잖아요. 말해서 점토질 있는 거. 그거를 한 10cm 정도 걷어내고 그 안에 또 퇴적된 흙이 있어요. 고운 흙이. 그 흙만 써야 돼요. 다른 흙은 안 돼요. 황토도 안 되고. 황토도 안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흙을 쓰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해 성분도 많고 그리고 뭐냐면 이게 물을 주게 되면은 이 흙 성분이 어떤 거는 점토질이 됐고 확 달라붙는다고. 모래를 갖다 주면은 또 흩어져 버리고 공기 그 통풍성은 좋은데 물이 그냥 머금질 못하고 그냥 빠져버린다고. 양송이가 좋아하는 그 토질. 그렇지. 네. 중간. 아, 점토질도 아니고 사토질도 아닌 중간. 그게 바로 노는 흙이에요. 그 흙은 어디서 그러면 사옵니까? 아니면 그것도 이제 사와야죠. 내가 이제 직접 가서 할 수 없으니까 그 흙을 전문으로 하는 또 업체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흙을 여 안에 흙 들어가는 게 5톤 차로 한 차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네. 자, 이제 또 한 가지 귀촌을 하거나 양송이를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네, 저도 이제 드는지. 이거를 처음 시작할 적에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원자재 값이 좀 많이 올라갔을 예, 때예요. 파동이 일어났을 때고 중국에서 막 수입 들어가 버리니까 좀 비싸게 했는데 요렇게 이게 원래 50평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 자체가 50평이 아니라 이 균상 하나 둘셋넷 요거 기준으로 해서 평수를 따지다 보니까 여기 50평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실적인 요거는 한 30평밖에 안 돼요. 요 땅 자체는. 그래서 요 50평 기준으로 해갖고 해서 이 모든 설비, 냉동기라든가 온풍기라든가 기타 여러 부대 설비 다 포함해갖고 50평 기준으로 해서 약 한 4,200만 원 정도 한 동 짓는데. 한동 짓는 예. 모든 비용이.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물론 이제 내가 직접 이렇게 자재를 사다가 직접 하면은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자기가 거의 인건비다 보니까 예. 실적으로 이게 4천만 원이라고 그래도 자재비 뭐 이런 건 한 2천밖에 안 들어가요. 예. 2천은 뭐냐 인건비.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용접이라든가 기타 거의 다 용접이니까 용접이라든가 기타 뭐 이런 기술만 있으면은 저렴하게 이게 칠 수는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 버섯 이 재배용 뭐란가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베이스. 이거 이제 배지 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 생산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총 이제 예. 이렇게 해서 설비를 해놓고 요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 볕집과 네. 이제 물론 이제 같이 이제 섞어서 쓰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볕집, 원재료값, 예. 그 다음에 종균, 종균, 그 다음에 흙, 흙,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심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따는 거, 기타 요 부재료 딱 해갖고 해서 한 번, 50평 기준에서 한 번 할 적에 원 자재값이 460에서 500 들어갑니다. 한 번 이렇게 할 적에.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450에서 이제 500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생산되는 물건이 예. 생산되는 물건이 한 번만 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예. 한 번 따고 나와서 위에 지저분하는 걸 싹 정리하고 다시 물을 줍니다. 그럼 일주일에 또 나와요. 예. 그러면 그걸 또 5일간 또 따요. 예.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정리하고 또 물 주면 또 나오고 단 예.
양분을 그만큼 많이 빨아먹기 때문에 예, 이 예. 양송이가 처음 딸찌개 평균적으로 350에서 2kg 한 박스 기준으로 예. 350박스에서 400박스 나옵니다. 많이 딸 때는 500박스도 나오는데 예. 평균적으로 400박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딸 때는 400박스가 아니라 그 절반인 200박스. 예. 그 다음에 딸찌개는 200박스가 아니라 또 100박스. 그래서 보통 뭐 4번, 5번도 다 딱 관리만 잘하면은 4번, 5번도 따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절대 이제 약도 쓰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3번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00에서 한 700박스. 예. 네,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걸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약 한 2천에서 한 2,200만 원 정도 이제 창출이 되는 거죠. 거기에 예. 이제 원재료가 예. 500 정도 빼고 예. 저는 이제 그 사람 인력을 잘 안 씁니다. 이제 애엄마하고 나하고 둘이서 그냥 적당히 하는데 애엄마하고 나 인건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그거를 65일이 걸리니까 예. 2달을 나눠버리면은 6번 할 수 있겠구만. 아니요. 6번 아, 이제 6번이네. 1,000만 원 수익이 나오는데 예, 이제 예. 원재료값 다 빼고 예. 인건비 빼고 예. 그거를 둘로 나누다 보니까 500. 월 예. 500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골에서는 농사를 지금 뭐 FTA다부터 해갖고 해서 상당히 지금 농촌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 또 경쟁력도 또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요 양송이만큼은 중국에서 그 양송이 생산량이 전 세계 한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사실 들어오긴 들어와요. 예. 양송이가.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 슬라이스를 쳐갖고 깡통으로 들어와요. 근데 한국 사람 정서상 깡통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생물 좋아하고 이렇게 하기. 대신에 이제 건표고나 뭐 건고추 이런 거는 많이 들어오는데 양송이는 말리지를 못합니다. 생물만 들어오지. 단 친환경은 좀 틀리죠. 흰송이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흰송이. 이게 예. 갈색종이 있고 흰송이 두 종류가 있는데 흰송이가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별로 안 먹으니까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대신 중국에서 전량 다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거의 양송이를 주식으로 먹으니까. 그래서 좀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1년 다른 그 예를 들어서 시설 하우스 고추니 뭐 딸기니 상추 내지는 메론 뭐 이런 것처럼 1년 365일 재배가 가능하다는 장점. 그리고 생산을 해갖고 여기는 또 이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여기를 전폭적으로 양송이에 대해서만 밀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산을 해갖고 팔로 사실 걱정은 없습니다. 흰송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 갈색종은 좀 그거하고 좀 틀려서 내가 그 가락동이나 아니면 광주시장 그 경매하는 데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업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롯데리아라든가 뭐 마트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주로 이제 친환경 학교 급식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처만 웬만큼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괜찮은 농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1년에 몇 주기 순환시킨가요? 요게 이제 한 동당 1년에 그 4번씩 순환시킵니다. 4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3동이니까 예. 3, 4, 12 해갖고 해서 한 동이 1년에 4번을 재배를 하는 거죠. 예. 1년에 4번 주기라면 괜찮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족 뭐 다른 인건비 안 들이고 가족하고 부부가 한다 그러면 3동이 적당하고 3동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게 키우는 것보다도 따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예, 예. 채취하는 게. 이게 한 4일에서 5일 만에 다 따야 되는데 400박스를 따다 보면은 저 정도 따다 보면 뒤에 있는 게 벌써 커 있어요. 또 따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보통 뭐 6시간, 7시간을 따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따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3동 정도는 뭐 이제 적당하고 3동 이상 넘어가면은 최소한도 동당 한 사람에서 2사람의 고정적인 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또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잘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이게 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예, 예. 우리 한교 미네랄 그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은 어떻게 네. 느껴졌는가요? 그 제가 이제 그 먼저 그 우리 김신희 그 회장님께 이제 그를 부탁을 해갖고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사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한 3년 전에 구입을 해갖고 첫 실험을 어디다 했냐면 고추에다 했습니다. 첫 해는 예를 들어서 100주를 심어갖고 예를 들어서 한 20근 내지 30근을 땄다 했는데 하이퍼 미네랄을 주고 나서부터는 실질적으로 내가 거의 약을 안 합니다. 친환경적으로 물론 네, 이제 네. 전체적으로 난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병충해가 많았었는데 하이퍼 미네랄을 주고 나서부터는 그 병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물 자체가 커지고 절간 마디가 짧고 열매가 튼실하고 길고 그리고 수확량이 약 2배로 늘어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보다 2배 이상 고추를 수확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2년 동안을 테스트를 해보다가 이제 양송이는 접목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갖고 양송이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접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흙을 주고 복토라고 그러는데 복토하고 난 다음에 하이퍼 미네랄을 물에다 타갖고 관주를 했더니 예상 외로 예를 들어서 400박스 딸 거를 거의 한 100박스 이상이 더 수확량이 늘어나고 또 식감하고 그 다음에 이 병충해. 병충해도 적을 뿐더러 이 육질이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단단하다는 건 뭐냐면 튼실하다는 얘기죠. 양송이는 보통 채취하고 난 다음에 흰송이 같은 경우에는 3일이나 4일 지나면 밑에 같이 핍니다.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는 거죠. 식용은 가능한데 상품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갈색종은 보통 10일에서 한 12, 3일까지는 저온 창고에 집어넣으면 저장이 가능한데 하이퍼 미네랄을 주고 나서부터는 그 저장 기간도 최소 한 3일에서 4일 더 길어진 거예요. 왜? 튼실하게 자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장점을 느끼고 나서 저는 지금 계속 지금 하이퍼 미네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단하기는 그럼 그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예. 옛날에 그 하이퍼 주기 전에는 4단에서 채취하다 떨어지면 깨져버렸는데 지금은 웬만해서는 깨지질 않아요. 상처만 좀 났다 뿐이지. 그 정도로 육질이 단단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맛이 더 좋아졌다. 네, 식감도 더 좋아지고 향도 더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주위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이퍼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이퍼 얘기는 하고 그냥 내가 그냥 관리를 해서 이렇게 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한두 농가가 제가 이제 소개를 했죠.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게 사실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대체 그 뭐랄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야채나 이 과일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비료라도 주고 뭐 하고 하는데 여긴 절대 비료 같은 게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또 약을 또 절대 못하니까 그래서 그 하이퍼 미네랄이 살충, 살균, 그 다음에 영양, 기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이퍼가 상당히 괜찮은 그 재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 그 봄서부터 내가 이제 집중적으로 양성에 이제 투입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나시엘루 회장님도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